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부 생활지도와 상담 가운데서 3장 상담 이론 인본주의 관점에 해당되는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376페이지입니다.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 이론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스가 이제 발전시킨 방법이다. 그래서 게슈탈트는 인간이 지각하는 패턴화된 전체. 인간은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부분과 부분을 떼어내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지각한다. 우리 이거 그 상권 329쪽에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할 때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 자신에게 중요한 게슈탈트를 선명하고 강하게 형성하여 전경으로 떠올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경을 배경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접촉, 경계, 혼란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이 게슈탈트가 상담의 대상으로 삼는 환자, 내담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은 총체주의, 장이론, 현상학,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라고 하는 것이 이 인본주의 상담 이론, 인본주의적 관점을 갖다가 이제 대변하는 상담 이론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지금 지금 여기 게슈탈트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내담자들이 여기 지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여기와 지금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상담에 기초한다. 뭐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게슈탈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게슈탈트 그 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게슈탈트를. 그런데 게슈탈트가 어째서 인본주의적 관점을 대변하는 상담 이론입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이 측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네가 목도하고 있는, 네가 바라보고 있는, 네가 관찰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 지금 현재 네가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성.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강조하기 때문에 게슈탈트가 인본주의적 관점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재의 직접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긴 느낌, 생각, 행동을 파악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인간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의 부분들로 이루어진 통합적인 복합체이다. 인간은 환경의 한 부분으로 한 인간을 이해할 때 그가 속한 환경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다. 인간은 모든 감각, 사고, 정서, 지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타고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는 자신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죠? 그 인간관, 그러니까 게슈탈트가 바라보는 인간관과 실존주의 또는 현상학 쪽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 굉장히 흡사하죠. 인간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 자신 안에 이제 온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인간은 현재에서만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과거와 미래도 현재로서의 경험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생존과 생계의 과업을 평전적으로 해나가고 직관적으로 자기 보존과 성장을 향해 움직이는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이다. 자,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자,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전경과 배경입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를 인식할 때 관심 있는 부분 이외에는 잘 인식하지 않는데,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전경이 되는 거고, 관심 밖에 있는 것을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경과 배경의 구분이 확실하면 할수록 문제가 선명해지고, 따라서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전경과 배경의 구분을 잘못하는 것은 혼란과 부적응을 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성입니다. 알아차림. 한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전경으로 떠올리는 행위를 바로 각성,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불교 쪽에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각성.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알아차리면, 분명하게 자각하고 인식을 하면, 내가 어떤 잘못이나 어떤 문제 상황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문제 행동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문제 행동으로 이끌려 가지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태도,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접촉입니다. 전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석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접촉이라고 해요. 에너지를 동원하여 환경과 만나는 행위, 투사, 편향, 반전, 내사, 합류 등은 접촉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개체는 자신이 경험하는 현상학적 장에서 각성과 접촉, 즉 게슈탈트가 형성되고 해소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갖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입니다. 인간에게 지금 여기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 살고 있는 것처럼 현재화하도록 요구한다. 어떻게 해서인지 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 각성,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교가 굉장히 그 현재적 종교입니다. 물론 극락 왕생을 얘기하고요. 그렇죠. 사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열반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갖다가 미래지향적, 억겁을 얘기하고 윤회를 얘기하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에 있어서의 그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특히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변되는 그 일종의 삶의 어떤 수양 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신기하게도 게슈탈트하고 불교적 어떤 그런 관점하고가 일치하는 맥락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미해결 과제, 감정. 기억이나 환상들과 연합된 감정으로 개인이 과거에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거나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 과정은 지금 여기에서의 각성을 통해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원한의 감정은 가장 빈번하고 나쁜 종류의 미해결 과제로 표현되지 않으면 자주 죄책감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입니다.
미해결 과제에 직면할 때 이와 연합된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회피를 통해서 통합 과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성격 변화 단계에 대해서 이제 펄스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5개의 심리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심리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변화 단계를 갖다가 뜻해요. 그래서 피상층, 이제 공포층, 또는 이제 연기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착층, 막다른 골목, 그 다음에 뇌파층, 폭발층,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피상층부터 보죠. 표피층이라고도 돼 있죠. 사람들이 형식적인 의례적인 구분에 따라 이제 피상적으로 만나는 단계. 그다음 공포층, 연기층. 연기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지 않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에 맞추어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단계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주위에서 바라보는 역할 행동을 연기하고 살면서 자신의 행동이 연기라는 것을 망각한 채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착증,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제껏 해왔던 역할 연기를 그만두고 자립하려고 시도하지만 심한 공포를 체험하게 된다. 환경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해왔던 역할 연기를 포기했지만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존적인 딜레마에 빠진 상태가 바로 이제 교착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뇌파층이죠. 임플로시브. 안에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억압하고 차단해왔던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단계.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였던 분노감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공격성을 돌려서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파예요. 안으로 터지는 거죠. 안으로.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폭발층이에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강한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를 완결짓는다. 내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렬한 자각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인지적으로 깊이 몰입하여 정신과 신체의 총체적인 통합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쭉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피상층과 공포층은 아직 게슈탈트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예요. 교착층, 막다른 골목은 게슈탈트 형성은 되었지만 에너지 동원이 되지 않은 단계이고, 뇌파층은 에너지 동원은 되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차단돼서 게슈탈트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안에서만 터진 겁니다. 자, 폭발층, 사람들이 게슈탈트 형성하고 완결짓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것을 밖으로 표출을 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의 접촉장애, 접촉, 경계 혼란.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정경과 배경을 갖다가 이제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자, 내사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킴으로써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사회와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을 내사라고 한다. 타인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것으로 동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투사예요. 자신의 자아상에 맞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 감정, 태도,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거는 앞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도 봤던 이제 방어기제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반전입니다. 타인이나 환경과 같은 외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성장한 환경이 억압적이거나 비우호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융합, 이거 다른 말로 이제 합류라고도 합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차이점이 없다고 느낌으로써 발생하는 접촉 경계 혼란이에요. 융합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개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서로 유해주고 보살펴주는 사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의존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편향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외부 환경에 노출될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나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경험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통화시켜서 각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편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가 나오죠. 말을 장황하게 해서 초점을 흐리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말하면서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웃는 등의 행동이 바로 이제 편향의 어떤 그 증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적응 행동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적응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각성의 결여. 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상에 따라 행동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감의 결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기대에 맞춰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상태. 환경과의 접촉 상실. 너무 고지식해서 환경을 수용하지 않거나 너무 과도하게 수용하는 경우. 형태의 미완성, 미해결 과정. 앞서서 봤습니다. 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 표현되지 못한 감정 등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에서 충분한 각성을 할 수 없는 것. 욕구의 부인.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구인 분노, 공격성 등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지 않고 부정함으로써 욕구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욕구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욕구를 갖다가 충분히 느끼고, 그렇죠? 그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차려서, 그렇죠? 그 욕구를 갖다가 절제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건강한 욕구라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표출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인 겁니다. 여기 지금인 거예요. 양극화. 도덕적이고 완벽하며 권위주의적인 자아와 욕망을 나타내는 자아의 내적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제 상담의 목표를 보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도움을 줌으로써 여기 지금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여기 지금의 각성과 지금의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통합된 인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를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는 증상의 완화나 제거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있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슈탈트 상담의 과제는 개인이 책임을 수행하는 것, 당면한 순간을 경험하여 사는 것,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공경을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상담 목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담 기법을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진정한 대화 접촉이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여기 있어서도 래퍼가 중요합니다. 각성 기법.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신체, 환경, 욕구, 감정 등 모든 것을 자아하게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머물러 있기 기법. 자신의 미해결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고. 실현 기법. 과거나 미래의 장면을 현재 벌어지는 장면으로 상상해보고 실제 행동으로 연출해보거나. 빈 의자 기법.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과 이제 대화하게 하고. 반대로 행동하기. 내담자가 하고 있는 문제 행동과 정반대 행동을 해보게 합니다. 과장하기. 내담자의 행동이나 언어를 과장되게 표현하도록 하여 내담자의 감정 자극을 돕는다. 어쨌든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이. 꿈 작업. 꿈의 상징이나 의미를 해석해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생생하게 재현하도록 해서 내담자가 자기 내면의 경험과 접촉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담 기법이 되겠습니다.